네, 각 당 지도부와 후보들도 이른 아침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투표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국회 현장 스튜디오 연결해서 각 당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팽재용 한지혜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마련된 현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투표가 언제 할지 참 생각이 많았는데 벌써 투표 날이 다가왔네요. 평소 국회의원과 이 보좌진들로 북적이던 국회가 오늘만큼은 좀 한산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당 지도부와 후보들은 투표 상황을 지켜보다가 오후 늦게 선거 상황실에 모여서 개표 방송을 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물론 아침 일찍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기도 했고요. 선거운동도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됐죠. 네, 선거운동은 어제 12시까지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후보들의 선거운동 정말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특히 관심이 가는 지역이죠. 바로 이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마지막 현장 선거운동을 마친 뒤 또 나란히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서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례없는 조용한 선거운동이 이어졌습니다. 후보들도 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낙연 선대위원장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선거운동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한번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이 거친 말을 쓰지 않았고 또 고발도 하지 않고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다며 이 자신이 좀 당하긴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또 관심을 갖는 게 이 선거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선거 이후 어떻게 될지 상상이 잘 안 된다면서 이 선거 결과에 따라 하늘과 땅으로 결과가 갈라지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렇게 희망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도 선거운동에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총선 과정을 돌아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국민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흠이 많지만 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공식 선거운동도 이제 끝이 났고 네. 오늘 선거만 무사히 끝나면 이제 21대 총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것은 즉 20대 국회도 곧 막을 내리게 된다는 의미죠. 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20대 국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몇 가지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꼽자면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을 주도한 이른바 탄핵국회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불과 5달 만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죠.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가 됐고 모두 7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국회에 출석하면서 정말 취재하기가 뜨거웠는데 그때 함께 계셨었잖아요. 네, 청문회 순간을 참 생각을 하면은 이런 취재 현장도 있구나라는 그 기억이 남았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탄핵이 가결이 됐죠. 이후 탄핵 심판 전차가 개시가 돼서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20대 국회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탄핵 때문에 이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여야의 관계, 이후에 극한 대립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갈등의 정점을 꼽자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동물국회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었는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충돌로 국회는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몸싸움은 물론이고 의원들 감금 사건까지 일어났었잖아요. 네, 참 정치부 출입을 하면서 이런 현장 참 흔치 않은 현장이었는데요. 이 국회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감금 사건은 나중엔 수사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의원들의 몸싸움은 국회의원과 앞에서 절정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동물국회의 오명이 이제 나오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동물국회의 상징과도 같은 이 쇠지렛대와 쇠망치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동물국회 폭력국회를 막겠다며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데요. 이 국회 선진화법
7년 만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여야 갈등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다시 한번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10월 자진 사퇴까지 2달 동안은 정말 국론 양분으로 국회는 사실상 마비가 됐었습니다. 국회의원을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더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취재 현장이 네. 사실은 국회가 주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국회의원들을 만나려면 오히려 이 투쟁의 현장이었던 이 서초동 아니면 광화문으로 많이 가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공수처법,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동물국회는 또다시 재연이 됐고 야당 대표의 이 삭발과 단식 투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취지와 달리 위성정당 난립을 부른 채 이번 총선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네, 여야 정쟁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던 20대 국회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입법 성적표도 정말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대 국회는 4년간 의원 발의 법안 21,500여 건 중에 6,500여 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어요. 그래서 법안 제출 자체는 최다였지만 처리율은 30.2%로 식물국회 꼬리표가 붙었던 19대보다도 정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었습니다. 10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네. 7건의 입법 법안이 전부 다 그냥 빛도 보지 못하고 바로 묻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연금 3법과 데이터 3법 등 주요 법안들이 20대 국회 끝자락에 겨우 처리가 됐지만 여전히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등 발목 낀 법안들도 지금 저 국회에 산더미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선에 불출마한 여야 중진 의원들이 이제 20대 국회를 반성하면서 이 선거 전에 신속한 원구성과 본회의 정례화를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에 바쁜 정치권 이마저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 20대 국회를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의 의미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공식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죠.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스크, 신분증 필수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유권자 주소에 맞춰서 투표소가 다르니까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오래 대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현장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